안녕하세요. 명쾌한 진료의 최석재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캐릭터는 얼마 전 방영이 종료된 드라마 나쁜 기억 지우개의 이군입니다. 제목만 들어서는 나쁜 기억을 지울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드라마 속 주인공 이군에게 어떤 질병이 있는지 진료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촉망받는 테니스 선수였던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재기할 수 없는 부상을 당하면서 이로 인해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다쳤던 부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삶 자체가 망가져버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어린 시절에 겪은 고통에 성인이 되어서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는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심리적, 정서적 충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극도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이나 상황을 경험한 후에 발생하는 그런 심리적인 반응들을 가리키는데요. 특히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인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트라우마의 원인으로는 자연재해, 전쟁, 폭력, 신체적 학대 또는 성적 학대라든지 심각한 사고 또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 등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러한 특정 사건들은 그 사람의 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해 정신적인 충격, 그 어떤 정신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트라우마의 핵심 요소는 그 경험이 개인에게 지나치게 압도적이어서 정상적인 대처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대처하는 능력이나 반응이 다르므로 같은 사건도 사람에 따라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트라우마에 대한 증상들을 거의 다 이렇게 나열한 것 같아요. 심리적인 트라우마 상황에 노출되면 다양한 심리적 장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TSD라고 부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트라우마 후에 흔히 발생하는데 이 PTSD의 주요 증상은 재경험, 회피 행동, 과각성, 부정적 인지 및 감정 변화 등이 있습니다. 재경험이란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며 과거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플래시백을 경험하는 것인데요. 악몽이나 반복적인 기억도 이에 포함되죠. 때문에 트라우마와 관련된 생각이나 감정을 피하기 위해 관련된 장소나 사람 또는 그 상황을 피하는 그런 회피 행동이 나타나며 쉽게 놀라거나 긴장하고 예민하게 되는 과각성이 나타나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집중력 저하를 경험할 수 있어요.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트라우마로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절망적인 감정을 느끼는 만성 우울함이 나타나고 따라서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며 낮은 자존감이 형성되어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더는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군도 이 동창회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죠. 작은 문제에 과민 반응을 하거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화를 자주 내거나 불안과 공포를 쉽게 느끼는 것은 감정적 불안정성으로 트라우마가 자율신경계를 과활성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심각한 트라우마는 정신적 혼란으로 환각이나 망상을 경험하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가 오히려 발현될 수가 있죠. 이는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고요. 세로토닌은 감정 조절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트라우마로 인해 신경화학적 균형이 무너질 경우 세로토닌 수준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우울, 불안, 충동성 등을 증가시키며 성격의 발달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성 결여, 대인관계의 문제, 적응장애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심리적으로 충격을 주는 그 사건 자체를 말한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 사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장애 증상들이 합쳐진 진단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TSD는 임상적으로 진단이 되면서 반드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군의 손목 통증도 마찬가지로 PTSD로 볼 수가 있죠. 트라우마를 경험한 모든 사람이 PTSD를 겪는 것은 아니지만 PTSD는 트라우마에 가능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TSD 치료는 크게 심리치료, 약물치료, 보조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인데요. 트라우마와 관련된 감정을 처리하고 트라우마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약물치료는 심리치료와 함께 사용될 때 더 효과적인데요. 이 PTSD는 불안, 우울,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 있어서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이 처방될 수 있습니다. 보조적 치료로는 상황에 맞는 집단치료나 명상, 요가와 같은 마음을 챙기고 다스리는 치료 또는 예술치료 등이 있습니다. 현재의 의학과 과학기술로는 수술이나 의학적 조치를 통해서 특정 기억을 완전히 지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뇌에서 기억이 형성되고 저장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아직까지는 특정 기억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으니까요. 현재 과학 연구는 나쁜 기억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가능성들을 탐구하고 있으면서 특정 약물이나 기술을 사용해 기억의 강도를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트라우마 기억에 대한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억의 재고정 이론에 따르면 기억은 회상될 때마다 뇌에서 다시 처리되고 다시 재구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기억의 감정적 영향을 약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심리치료법이 있는데요. 안구운동 민감소실 재처리라고 불리는 이 치료법은 눈의 빠른 움직임을 통해 트라우마 기억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면서 또 트라우마와 관련된 고통스러운 기억을 재처리하여 그 기억에 대한 반응을 더 유연하게 만듭니다. 치료자의 리딩에 따라서 당시의 감정을 재활성화하면서 안구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반복적으로 움직입니다. 신경 조절 기술인 뇌 자극 치료와 반복적 경두계 자기 자극술 같은 기술이 트라우마와 관련된 기억의 처리를 변경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그런 연구도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이 방법도 기억을 지우는 것보다는 기억과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을 낮추는 쪽으로 조절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몇 가지 소개하고 싶은 연구가 있는데요. 2019년 캐나다 맥길 대학과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의학 전문지 정신의학 연구저널 최신호에 실린 연구 논문에서 심장병 환자의 고혈압 치료제인 교감신경 억제제 프라프라놀롤이 아픈 기억을 지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은 아픈 기억에서 감정적인 부분을 지우고 의식적인 부분은 그대로 둠으로써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면서도 그 기억에 의한 마음 아픔은 느껴지지 않게 한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굳어지는 응고화 과정을 거치면서 뇌에 저장이 됩니다. 시멘트가 굳으면서 시멘트에 적어놓은 글자가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응고화된 나쁜 기억인 장기 기억을 약물을 통해서 다시 단기 기억으로 바꿀 수 있는 재응고화 과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직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PTSD와 같이 좋지 않은 기억으로 병을 앓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좀 황당한데. 드라마니까 상상해 볼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해도 꽤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쁜 기억만 제거하려는 시도가 다른 관련된 기억이나 다른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 모두 우리의 정체성, 학습 과정 그리고 미래 행동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나쁜 기억을 지운다면 그 기억이 만들어낸 중요한 감정적 그리고 인지적 학습 과정도 함께 사라질 수 있어서 이것이 개인에게는 해가 될 가능성이 있게 되겠죠. 결정적으로 기억을 지우는 수술을 가능하게 하려면 뇌의 어떤 특정 신경 경로를 선택적으로 차단하거나 아니면 제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를 구현하려면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또 성공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부작용들을 초래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수술 잘못됐네. 재밌네요.
초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는데요. 오히려 자신감이 넘치는 자아가 강해진 모습 같기도 하고요. 뇌수술을 한 후에 성격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성격과 관련된 뇌부위는 전두엽 부위로 알려져 있는데요. 교통사고나 공사장에서의 머리 둔상 사고 등 전두엽에 심한 출혈이나 심한 두개골 손상이 발생하거나 드물게 전두엽을 관장하는 부위에 뇌출혈 또는 뇌경색이 발생하면 환자의 성격이 평소와 완전 달라지는, 난폭해지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는 뇌의 특정 부위가 성격과 감정 그리고 사회적 행동 등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1848년에 발생한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철도 노동자의 사건인데요. 철도 공사 도중 폭발 사고로 인해서 쇠막대가 그의 머리를 관통해 버렸는데요. 이 좌측 뇌의 전두엽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사고 전에 게이지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사고 이후에는 아주 충동적이고 예의 없는 행동을 보였으며 또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획 없이 행동하고 감정적 폭발이 잦아졌으며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죠. 이 사건은 전두엽이 성격과 사회적 행동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례로 알려져 있고요. 신경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사례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PTSD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인지행동 치료나 약물 치료를 통해 성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일 수도 있고 그 변화가 평생 지속될 수도 있고요. 명상을 오래 자주 하면서 덜렁거리고 자주 실수하는 그런 성격이 차분해지는 그런 변화도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은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라고 불리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이후에 이전과는 다른 긍정적인 성격의 특성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트라우마를 이겨낸 경험을 통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이 증가해 사회적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요. 트라우마를 통해 삶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더 의미 있는 목표나 가치관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이 연구로 상을 받나 보네요. 야, 여기서 다시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짜 첫사랑이었던 걸로 가는 거죠? 야, 이렇게 이어지네. 연인 간의 이별의 아픔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사랑이라는 말도 있죠. 트라우마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관심과 취미 아니면 행복할 거리를 찾는 그런 게 아닐지, 그런 면에서는 좋은 치유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종종 안정감과 신뢰를 잃습니다. 가족, 친구 또는 치료사로부터 받는 따뜻한 지지와 사랑은 이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죠. 또 심리적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자신이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은 서서히 자신을 개방하고 치유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상태를 신경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안전한 환경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의 분비를 줄이고 뇌 회복을 돕게 만드는 것이죠. 타인에 대한 관찰과 사랑이 드라마 속 이야기지만 꽤 좋은 치유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실제 치유법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의 아픔을 줄이고 낫는 시간도 줄이는 방법으로서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트라우마에 더는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트라우마를 다른 많은 기억 중 하나의 기억으로 그렇게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쁜 기억 지우개 이군 씨처럼 슬기롭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쾌한 진료, 오늘은 나쁜 기억 지우개의 주인공 이군 씨의 건강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미디어 속 환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댓글 다는 것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